주택법. 봐보세요. 이 주택법은요,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되겠어요. 봅니다. 그럼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을 짓는 법이잖아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주택은 건축물이다. 어렵네. 뭐라고요? 주택은 건축물이다. 맞다. 그러면 주택도 건축의 허가를 받아 짓는다. 다 맞았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택을 한두 채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지을 땐 상황이 달라져요. 많이 지을 때. 그래서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짓는다. 이러면 이거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림책의 25페이지 봅시다. 그림책 25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주택법이란 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법도 7문제가 나오는 우리 시험 범위죠. 주택법 7문제.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금방 설명했죠.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을 짓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단지라는 거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주택 단지. 그러면 하나의 단지 내에는 여러 세대가 살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면 단지 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주차장, 도로와 같은 거는 뭐라 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같은 거는 뭐라 하냐면 복리시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그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단지 내에 같이 준비가 되어져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단지 안에 있는 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시설을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연결돼 있지 않다면 이 단지는 교도소죠. 못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안팎을 연결시키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 뭐라 하죠? 간선시설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간선시설. 그림책 봐요. 그림책. 그러면 간선시설이 뭐라고 나옵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이라 그래가지고 간선시설이 종종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고, 그럼 여러 세대가 사니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단지 안과 단지 밖을 연결시키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간선시설이라고 하고,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간 지역난방은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난방 방식은 세 가지로 봐요. 세대별로 난방기가 있는 걸 우리는 개별난방이라 그래요. 세대별로 난방기가 있는 거를. 근데 하나의 단지에 500세대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단지 안에서 난방실을 중앙에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세대의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중앙난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10개가 가까운 넘는 많은 단지가 있는데 그 많은 단지에서 지역난방공사가 불을 떼가지고 한꺼번에 난방을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러 단지에 한꺼번에 난방을 공급하는 걸 우리가 지역단위라고 해서 지역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강동구도 지역난방 들어옵니까? 지역난방 들어와요? 내가 알아볼게요. 물어보지 말아야지. 내가 작은 애가 몰라. 봐봐요. 내가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만들고 있겠지. 그럼 내용에서 일단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을 하고 그리고 공급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뭘 하자? 우리가 관리를 하자. 이게 이제 주택법의 세 가지 본론이에요. 건설하여 공급하고 관리하자. 시작. 건설하여 공급하고 관리하자. 이게 주택법의 세 가지의 본론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가장 일반법은 건축법이고요. 그렇죠?
그 안에 주택의 단지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주택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더 일반법이야? 건축법이 더 일반법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건물 짓는 법 두 가지를 7문제, 7문제 이래가지고 14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말 했죠? 주택법을 가지는 자, 자격증을 가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저번 주는 건축법이라면서. 그래서 여러분, 둘 다. 그래서 여러분, 됐죠? 그래서 건축 주택을 챙겨 놓으면 그게 14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우습지가 않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주택법이 많이 줄었어요, 양이. 거의 반쪽 났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건축법보다 공부할 양은 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뭐다? 문제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의 밭이지. 주택법을 버리면 절대 못 붙어. 알았죠? 일로 와보세요. 그럼 일단 건설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형광펜 그시면 사업주체가, 시작, 사업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이제 건설 파트의 세 가지 본론이에요.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작.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이제 건설 파트인데, 문항수로 본다면 우리 법은 건설이 제일 중요한데요. 4문제 이상이 이제 건설 파트에 배치가 됩니다. 요번에 26회도 건설만 4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누가 사업주체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거기? 등록사업자가 있다, 비등록사업자가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비등록 사업자는 공공인 경우도 있고 민간인 경우도 있는데, 그 민간 중에 주택조합을 주의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주택조합. 시작. 주택조합. 당연히 우리 주택법에서도 사업주체에서는 주택조합이 갑입니다. 이게 거의 2억 개씩 나와요. 조합에서만. 그렇죠? 따진 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조합 배웠었죠. 어디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의 정비조합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그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죠. 맞죠? 근데 이 주택조합은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쓰지 말아봐. 듣기만 해요. 이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모으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싼 값에 주택을 공급받고자 만드는 조합이 주택조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개발조합, 정비조합처럼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조합이 아니야, 이거는요. 무주택 서민이 그들이 모여서 주택을 짓고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인 거죠. 그래서 지역조합 같은 거, 주택조합 같은 거 잘만 초이스하면은요, 싸게 집을 시세보다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 은근히 지역조합 주택이 은근히 많아, 생각보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자금이 있습니다. 주택의 자금의 대표주자가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보일 거예요. 말해, 주택상환사채. 원래는 이게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다른 법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자금은 뭐다? 주택상환사채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현대건설이 여러분 저요 주택 좀 지으려고 해요. 럭셔리하게. 여러분들이 채권 좀 사줘요. 그럼 내가 집 잘 지어 놓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채권을 주면 주택으로 바꿔줘요. 이게 주택상환사채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아하, 그래,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는 건축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요. 형광펜, 사업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는다. 시작. 사업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는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시작.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허가. 근데 봐요. 건축법의 건축허가는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없다고 했었죠. 좀 아까 1교시 했어. 특시, 특도시군구, 예외, 특광. 여기 봐봐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그림책. 사업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규모가 크니까.
이게 요번에